올해 2019년 시험 볼 때 사용할 유의사항을 줬어요. 그거를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지에. 뭐 대동소이예요. 작년 거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지, 답안지 전체 면수 딱 받으면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빠지거나 이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답안지는 2면,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검색펜, 수험번호 해당欄에 요 표시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딱 메꿔서 넣으시고, 수정할 때는 반드시 요거일 경우만 수정 테이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의 초안 작성은 문제지 여백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교육학하고 전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지에는 문항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셔야 돼요. 수성펜 같은 거. 그리고 겨울철이라서 이제 음료 따뜻한 거라든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놨는데, 지금 여기도 그러네요. 지금 이 책상 위에 밑에 컵 굽자국, 거기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런데 답안지에 거기다 지나가다가 거기 물을 딱 먹어버리면 번지게 되죠. 그러면 그 페이지 전체를 채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서 답안란에 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선을 그어서 답안란을 다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봤더니 글자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글자 수는. 근데 이제 세로선을 그었을 때 유리한 게 뭐냐면, 건축 영역의 문제가 가하고 나가 나왔을 때 도표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디자인을 물어봤거나 그래서 가하고 나를 물어봤을 때 가나 기억, 니을 이렇게 채워 넣을 때는 세로선 그어서 문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작성하기엔 조금 더 실수가 없어져요. 그런 거 있는데, 글자 수로는 뭐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단 가로선과 세로선은 해당 답안란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넘치면 안 되는 거죠. 답안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2줄, 아직도 이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2줄만 그어야 됩니다. 2줄. 하나만 그어도 안 되고 2줄 그으셔야 되고. 잠깐만 여기 화면 볼게요. 여기 화면이 좀 어두워서 제가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카메라.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파 양식이 정답인데 자기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잘파로 작성을 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글씨가 여러분들이 대체로 작잖아요. 작고 마음에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뭘 쓰고 나오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보면 90분 시험일 경우 항상 80분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10분은 자기 글, 자기 답안지를 검토하고 피드백하고 탈고하기 전에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요럴 때 어머 잘못 썼네. 그러면 지금 절파 양식이 정답인데 자기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2줄을 이렇게 그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절파로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는 그냥 이렇게 2줄 해서 이렇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위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오케이? 요게 지금 2글자라서 꺽쇠가 좀 꺾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지 작성법에는. 원고지 작성법에는 한 글자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표시처럼 보이니까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형태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그 위에다 바로 올렸으면 됩니다. 원래 원고지 얘는 이렇게 가능한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일로 돌아와서 수정 테이프, 수정액 사용하시면 안 되고 문항이나 답안 내용 이외의 것, 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 기호 요거 일체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 부호는 사용이 가능한데 요게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 네모칸에 있는 원고지를 작성하는 그런 국어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화면아 일로 오세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절파양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어져 가면 돼요. 이렇게 이어져 가면 되는데 여기가 다가 이렇게 끝났어요. 자기 생각에 공간도 많이 남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표시예요? 컴퓨터 엔터야, 엔터 지금. 자기 나름대로 엔터를 친 거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이거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가 문제 8번이고요. 여기가 9번인데 8번이 어려워서 9번을 봤더니 너무나 쉬운 거 자기 딱 아는 거야. 어머 웬일이니? 나 요번에 합격했다 야. 다행이다. 그래서 냅다 여기다 적었어요. 여기다 적었어요. 그러고 봤더니 번호가 바뀌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아마 내용 저기 있을 거예요. 이거 제일 많이 실수해요. 이거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한다는 말 있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교정부호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뭐 흔히들 또 카메라 이렇게 조금 빨리 다니세요. 흔히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원고지 작성법에는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다고 해서 전공 시험에서 저것 때문에 점수가 맞고 틀리고 하진 않아요. 설마 절파 양식을 양식 절파 이렇게 쓰진 않겠지. 그렇죠?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이렇게 써야만 되는 기호, 이 기호를 사용하는 문장은 우리 없어요. 전공은 없어. 특히 최소한 미술관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유의하시고 이런 거 일체 쓰지 않는 걸로 우리는 그냥 간결하게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가짓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구한 가짓수까지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하십시오. 두 가지 적어라 그러면 첫째, 둘째 적는 거예요. 근데 첫째도 적었는데 자신이 없어. 둘째를 적었더니 뭔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 그런데 봤더니 첫째는 아니야 지금 정답이. 그래서 셋째 하고 자신 있게 정답을 썼는데 그건 점수 채점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서 요구한 가짓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하는 거예요. 요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여러분들이 또 흔들리는 게 뭐냐면, 요게 그러면 첫째 변각 구도이다. 둘째 명확한 흑백 대비다. 이렇게 쓸까? 첫째 변각 구도 콤마 흑백 대비이다. 이렇게 쓸까? 헷갈리잖아요. 국어 교수하고 확인해 봤는데 콤마를 쓰게 되면 그냥 첫째 앞에 있는 수서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그렇게 쓰시면 돼요. 지나치게 너무 셀링 막 쪼개가지고 뭐다 이렇게 되면 개수만 늘어날 뿐이지 실제 정답과는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유의하시고, 한편 문장이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좀 길게 쓰셔도 어쨌든 마침표 다 이게 정인까지 앞에 있는 수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 문장을 한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한 가지 그 가지수로 보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해당한 답안 채점하지 않으니까 유의하십시오. 다른 문항의 답안을 작성한 이거죠, 저거죠? 제가 좀 설명한 거. 그래서 문항물 임의로 수정합니다. 화살표하고 막 이런 거 맞바꿔 작성한 거. 가끔씩은 이렇게 채점자들이 딱딱하고 힘드니까 재밌으라고 저렇게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재밌죠?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4학년들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한두 명씩은 있어요.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험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또 이제 좀 더 컴퓨터 자판에만 익숙한 세월이다 보니 이렇게 작성하는 시험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흉볼 일이 아니고. 자, 답안의 외 공간,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글자도 안 되고 점도 안 돼요.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면 안 됩니다. 연필로 작성해도 안 되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옮겨 적으려고 하면 그냥 그 시험은 망가졌다고 보셔야 돼요. 자신이 없어서 막 답안, 문제에다가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답안지로 옮겨 적을 시간 없어요. 1번부터 12번, 1번부터 11번, A형, B형 다 보고 나면 시간은 남지만 이상하게도 문제에다 답을 작성한 다음에 얘를 답안지로 옮기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정답을 온 문장, 완벽한 문장으로 문제에다 작성한 다음에 답안지로 옮기는 거,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 사용한 수정한 부분은 채점 안 하고요. 개인정보 도출, 암시 이런 거 안 됩니다.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답안지를 교체할 만큼이면 일단 마음이 떨려요. 그래서 명확하게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경우 교체하면 오히려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지운 게 많거나 지우다가 너무 힘을 줘가지고 찢어졌거나 뚫렸거나 막 이러면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답안지 중간 이후까지 작성했는데 바꾸는 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A형 첫 번째 답안지는 기입형 4문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옮겨 적을 시간은 있지만, 두 번째 페이지부터 B형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는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첨삭할 때, 이렇게 첨삭을 제출할 때 여러분들 거를 제가 이렇게 첨삭하다 보면, 가만히 보면, 지운 걸 읽어보면 정말 엄청난 오류를 해서 지운 건 없고요. 굳이 이걸 왜 지웠지? 물론 문장이 좀 어색해서 지웠다 하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오류 때문에 막 지우거나 그런 경우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우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좀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는 건데, 지우는 순간 공간도 없어질 뿐더러 여러모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문법적인 구조가 정말 틀렸거나 정답이 오답일 경우, 막 이런 경우는 좀 지우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우지 않는 걸로. 그래서 교체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될 경우는 항상 우리 시험은 80분이다 생각을 하고 10분의 여유를 가져야만 교체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 완료하시고요. 요거는 교실마다 운이 작동합니다. 이거 참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우리가 웃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 건데요. 동일한 시험인데 동일한 시간대고요. 옆 교실은 종이 딱 치면 자 빨리 주세요. 빨리 줘요. 이러면서 한 20, 30초 지나가서 걷는 감독관이 있고 딱 치자마자 팍 뺏어가지고 찢어진 사례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실로 내려와서 감독관끼리 회의하고 이거 바꿔주자 말자, 여기서 쓰게 하자 말자 그러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매년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종료 직전은 딱 멈추는 게 좋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장인데 여러분 작성을 했어. 깔끔하게 냈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가 안 내고 막 쓰고 있어요. 감독관이 그거를 안 뺏어가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그 사람은 무슨 글자를 쓰는 여하에 따라서 이게 점수가 달라지고 순위가 달라지는데 그걸 왜 안 뺏어가? 할 수도 있잖아요. 입장 바뀌면 내가 좀 쓰고 있어요. 한 글자를 더 쓰게 좀 인간적으로다가, 그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딱 종료 전까지만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꼭 이름 여러 가지 표시하시고 위의 사항 위반에 작성한 답안은 채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요런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임용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학교나 성적이나 인품이나 전부 다 A클래스인데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 이렇게 뭔가 조금 이상해. 뭔가. 그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는 숨어있는 말이 많습니다. 3년 동안 시험 못 볼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뭐 복사해서 사용하다가 어떤 학원, 저 길 건너 학원 같은 경우 가끔 그런 거 쓰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문제 복사해서 씁시다 한 사람 거를 딱 잡아내서 소송 겨우는 경우, 저 길 건너 학원 좀 그런 경우가 좀 더러더러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시험 못 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안타깝지만 최근에 어떤 연예인 또 뭐 댓글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미숙가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으세요? 그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 개인이고 학원은 이게 단체라서 법조인들 부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못 이겨내요. 여러분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댓글 막 달아보는 거 악플 달고. 그러면 임용시험 못 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 그리고 막 공부만 똑똑한 거지 이게 돌아가는 상황은 똑똑하지 않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도 채점 이거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서 밑에 대기실로 내려가게 되거나 이러면 임용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정도가 내용인데요. 대체로 작년도랑 크게 다를 바는 없고 여기 있는 바탕 색깔이 까만 게 하얀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 거 제가 아주 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 거 좀 유의하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시간 엄수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항상 80분 시험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10분은 검토. 제 말 듣고 검토할 때 어머 내가 이 단어 이 글자 안 적었네 하고 적어서 이기는 승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80분이라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10분은 검토.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그 유의사항 반드시 엄수하시고 세 번째 작성 요령은 우리가 그동안 느느이 얘기 드렸으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수정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박스 넘어가는 거 요거 안 됩니다. 요것만 좀 잘 지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장이 다 안 끝나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키워드 채점이기 때문에 이게 국어 우리가 국문학적으로 문법이 맞나 틀리나를 검토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것만 좀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편적인 것이고요. 네 번째 이제 우리 교과와 관련된 작성 요령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A라고 보고요. 요거 이제 보편적인 형식. 문제가 작성 요령에 작성 방법 여기에 가와 나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나가 주체일 겁니다. 보통 그렇죠? 그죠? 가급적이면 가를 언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른바 비교 서술이에요. 짧게 가는 절파 양식이다. 나는 마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짧게. 가는 구도가 치우친 구도이나 16세기, 17세기 조선 회화에서는 다양한 대칭 구도, 대각선 구도, 편파 2단 구도, 편파 3단 구도가 도래되었다. 이렇게 가는 어떠어떠한데 나는 어떠어떠하다라는 식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보다 더 안정적인 점수를 받아요. 이거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게 1번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가 문제를 잘못 읽는 건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지 문제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문제 파악. 이것이 사실 점수를 가장 많이 깎여 먹게 되죠. 이거 그죠? 요거 잠깐만 볼게요. PPT 보겠습니다. 잠깐만. 요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인데 첨삭이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화면 요 좀 크게 당겨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 중세 건축물이에요.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로마네스크였어요. 이와 관련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풀었던 문제니까 제가 그냥 형식은 좀 생략하고 글만 옮겨놨습니다. 성당에 속하는 양식, 명칭 끊어야죠. 특징, 서술하는 거예요. 그죠? 이전 건축과 다른 장점. 이렇게 되면 요게 가가 되는 거예요. 혹은 A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른, 요게 이제 나가 되거나 혹은 B가 되는 거죠. 장점을 두 가지 서술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 그림을 참고해서 성당 내부에 조성된 아케이트의 기능을 서술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이미 풀어봤던 거죠. 자, 지금 예시 사례입니다. 요거. 일단 답부터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요 밑에 정답이 있습니다. 양식은 양식 명칭은 로마네스크예요. 특징은 국육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장점은 교회 내부에 가능한 한 장애물을 그러니까 국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치 형태로 돼서 천장이 높고 지지하는 구조가 여기 화면 좀 보세요.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기둥이에요. 이렇게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그럼 요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 요거를 우리가 상인방이라고 그래요. 무슨 방? 상인방. 이렇게 되면 건축의 하중이 전부 이렇게 쏠립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쏠려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옆에 벽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쪽에. 아치로 하게 되면 요거를 아치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하중이 이렇게 내려가요.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긴 복도로 가게 되면 내부의 공간의 확보가 더 넓게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가 내부의 장애물을 적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즉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돌이거나 나무일 확률이 높거든요. 상인방을 쓰는 경우가. 그런데 아치로 갔을 경우가 전부 다 돌이에요. 돌, 석재. 그러니까 이전에 중세 건축은 대체로 목재였다면 로마네스크 이후부터는 석재다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형태가 문장이. 그러니까 내화성이다. 요게 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아키트라고 하는 애는 신자들을 방해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구조가 그럼 여기가 좀 의자들 쭉 놓여 있으니까 여기 내진이고, 그러면 출입문이 이렇게 있을 때 들어가서 여기 기둥이고요. 여기가 전부 다. 그러면 요렇게 살살살살 가서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안치되어 있는 성자들의 무덤을 순례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안 되는 거죠. 요 목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눈 뜨고. 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해하지 않고가 중요해. 옆에 있는 측랑 복도를 통해서 걸어갈 수 있는 개방된 측랑. 요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요 위에 문장 볼게요. 이 글을 쓴 분은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주 문장도 깔끔하고, 아는 거 아주 정확하게 쓰는 아주 실력 있는 분인데, 이상하게도 요 문제만큼은 평소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제가 좀 보여주는 건데요. 봅시다. 가의 양식 명칭은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이다. 요거 맞았죠? 그래서 맞았어요. 바실리카 형식으로 된 순례 양식으로 아치와 궁융의 특징을 보인다. 궁융? 요게 정답이에요, 지금. 그지? 여기 있는 문장은 의미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요렇게 물어보는 건가 싶어서 작성한 느낌이 들어요. 수직 양식이다. 순례 양식이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요런 방식 좋아요. 인정. 오류가 아니니까 특히. 좋아요. 이전 건축과 다른 점은 첫째, 첨도 아치 시도이다. 수직성을 강조한 건축 방법으로 이후 중세 대표적인 건축 양식으로 자리를 잡는다. 둘째, 부면부벽이다. 지붕의 무게를 벽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자, 요 세 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첫 번째, 문제는
요구한 게 뭐냐면 건축의 특징, 양식의 특징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장점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특징을 적었잖아요. 거기다가 고딕이죠, 이건.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문제를 잠깐 잘못 해독을 해버리면 특징을 적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장점을 적어야죠. 장점은 뭐야, 지금? 장애물이 없다, 공간에. 그 다음에 불에 잘 견딘다, 이거거든. 근데 이걸 적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 한 가지 추가로 틀린 단어가 있습니다. 부면이에요, 부연이에요. 부연입니다, 부연. 부연, 부벽. 근데 부연, 부벽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플라잉 버트레스가 정답. 번역하면 공중 부벽이에요. 공중. 이 말이 더 옳은 말입니다. 이 말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오류. 이렇게 하셔야죠. 자, 아케이트 볼게요. 아케이트는 긴 복도를 생성한다. 여기까지 맞는데 정답? 없습니다. 그죠? 아케이트 기능을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긴 복도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신비로움을 만드는 내부를 생성한다. 정답? 없습니다, 여기. 여기 핵심은 뭐예요? 기존에 다니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임을 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방해하지 않고, 옆으로 측량으로 이어서 조용히 걸어가는 용도이자 그런 기능,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런 문장 없잖아요. 이거 공부한 분이에요, 이 답을 쓰신 분이. 내용을 아는 분인데도 해독을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너무 아깝게 되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교과 관련해서 작성 방법 가와 나가 되면 비교 서술할 때 앞에 거를 반드시 좀 작성해 줄 것. 지금 여기에는 이전 건축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작성해 주는 게 좋겠고, 가급적이면 어쨌든 나에 좀 더 이제 치중을 하긴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문제 파악, 이거 참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유의하셔서 자기가 알고 공부했던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혹시 작성 방법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 수시로 첨삭하면서 또 개별 지도를 하거나 개별 안내를 해서 여러분들 잘못 범하고 있는 그런 실수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건 요만큼만 하고